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이번 주는 좀 짧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특히나 또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한로입니다. 이 한로에는요, 찬 이슬이 맺히는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편차도 상당히 좀 심한데요. 증시 상황도 딱 이렇습니다. 환절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 다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색깔도 다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종목 고민 이 시간 함께 해결해 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또 게시판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좀 엿봤더니 글을 이것저것 좀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시장 분위기가 장 초반에 코스피도 잘 버티던 코스피도 잠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는데 현재 상황 보니까 다시 코스피는 좀 플러스 전환되기는 했습니다. 오늘 좀 변수가 있었죠. 오랫동안 쉬었던 중국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현재 상당히 좀 잘 달리고 싱싱 달리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여전히 이 중소형주들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과연 어떤 점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저 밑에 있었던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니까 오히려 이 중소형주에 쏠렸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봐야 될지, 그렇다면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남은 오후장을 좀 활용해봐야 될 텐데 이런저런 생각들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은 02-3251-8200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일 한 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심층 진단 해드리죠. 2128-3388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전후에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2128-3388번 메모를 해주셨다가 나중에라도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글 남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방송 한 켠을 차지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모두 다들 설치하셨죠? 여기에서 증권 정보들,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래도 가능하고요. 저희 생방송 시청 가능하시고 또 게시판 연동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 증시타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또 전문가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 함께할 예정이고요.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창준 전문가, 유안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지점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세 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시황 기사들을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어제 장세를 두고 뭔가 이천선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뉘앙스와 함께 뒤에 붙는 내용이 삼성전자의 원맨쇼라는 단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원맨쇼라는 게요, 기본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부정도, 긍정도 아니지만 뭔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 있잖아요. 혼자만의 장세,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천선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한켠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유를 좀 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어제 상당히 좀 강했고요.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반짝 효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좀 수급이 이어지면서 옵션 만기, 현재 좀 대형주들 쪽으로는 매기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 흐름 나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또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온다. 수급적인 해석도 가능할 거고요. 이제 뭔가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털어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밸류에이션 측면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오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시판에 또 의견 올려주시면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종현 운영역의 의견까지 덧붙여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아직 좀
전화 벨 소리 제가 못 들었는데 전화가 와 있었네요. 1485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아프리카TV고요. 31,000원에 비중 10% 올려주셨는데요. 아프리카TV가 오늘장에서 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가 지금 현재 1.7% 정도 상승하면서 딱 3만 원 터치하고 있네요. 오늘 아프리카TV는 장중에 한 5%까지도 올랐었고요. 장중에 흐름 좋습니다. 현재는 좀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빨간불 켜고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 아주 약간의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부분 만회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창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준입니다. 네, 아프리카TV입니다. 어제 오늘 최근에 근래 들어서 좀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이 종목 잘 산 건가요? 전략 주시죠. 일단 아프리카TV는 약간 특이한 그런 컨텐츠 관련돼서 저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약간의 성격이 약간 틀린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성장성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빠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대형주들이 몇 개 움직이면서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기관들 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는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지상파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고 또 거기 아프리카TV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문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2014년도 영업이익이 56억 원 정도, 올해 예상은 한 80억에서 90억 정도로 실적도 계속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빠졌다 그래서 종목이 계속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가 8월 초에 한 25,000원 정도, 그 다음에 26,000원대, 지금 저점은 28,000원대 정도 찍으면서 이동평균선을 이고서 있습니다. 오늘도 딱 장중에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정도 찍고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8,000원 정도만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보유하시고요. 손절선은 28,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33,000원 정도.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가가 31,000원이기 때문에 33,000원 정도까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입니다. 지금 두령님께서 내 생각과 전문가님 생각이 같을지 궁금하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어떠세요? 같은 의견 나오셨는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아프리카TV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종목에 대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이 좀 나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종목명만 들었는데도 벌써부터 좀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화승인더입니다. 화승인더. 이 종목이 7283번님께서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화승인더가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진단을 해드린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게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한 3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800원에 사셨대요. 지금 비중도 60%. 현재 주가 보시면은 오늘 조정받는 게 아마 거의 신경이 안 쓰이시지 않을까요? 7,300원권 지나갑니다. 1,800원에 사셔가지고 7,000원 넘어서까지 꾸준히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이 종목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창준 전문가님, 이 종목 얼마까지 내다볼 수 있나요? 일단은 이게 얼마까지 간다는 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신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가 1,800원 정도고, 그리고 화승인더 같은 경우가 화승이러면은 옛날에 나이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화승하면은 아마 신발 많이 생각날 겁니다. 이 주로 만드는 제품이 포장용 합성 수지 관련된 그런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다가 신발을 OEM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단기간에 좋아졌거든요. 2014년도 하반기 때부터, 4분기 때부터 영업이익이 거의 2014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160억 원이었는데 4분기 때 영업이익이 91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상반기 1분기, 2분기 합쳐서 한 180억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벌써 상반기 때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수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2014년도 영업이익률이 2.6%, 올해 영업이익률은 한 5에서 6% 정도, 수익성도 개선이 되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죠? 사양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서 그 기업이 주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일단 이식절선 깨지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훼손되지 않는 자리가 중요한데, 그 자리가 최근에 움직임으로 봤을 적에는 6,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400원 정도. 21일 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6,400원이거든요. 6,400원이 만약에 종가상 깨졌다 그러면은 6,400원부터 최근에 고점을 형성한 7,69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손절선 잡아드렸고, 목표 주가는 6,400원이 안 깨진다 종가상 그러면은 이 파동으로 봤을 때 2,400원에서 6,800원이니까 3,000원대니까 한 9,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는 잡아드리겠습니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아프리카 TV,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화승인더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런 화승인더 같은 매매를 하시고 또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내가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게시판에 언제든지 좋습니다.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보니까 코스피는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목들 개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시장 합해서는 오늘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인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힌트들이 숨어 있을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도 함께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어제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네. 해볼게요. 삼성전자 올라서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뭐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네. 좋은 거고, 뭐 보유를 이제 대형주가 별로 없었으면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가 8%씩 오르면 나머지 종목들의 길을 좀 이렇게 싹 빨아먹는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하루에 몇천 원씩 살려면은 다른 거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주가 좀 죽어가지고, 뭐 일단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해도 뭐 제가 뭐 하반기 쪽은 아무래도 대형사 쪽,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규모가 좀 있고 덩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제 이 시간도 이 박준영 운영님과 함께 좀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자그마치 8%나 올랐거든요. 오늘은 좀 쉬어가겠지,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셨는데 웬걸요, 역시나 좀 강합니다. 삼성전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좀 오르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이에게는 또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잖아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떨쳐냈다고 봐야 되겠죠. 6조 7천억 수준이면은 7조는 좀 넘었죠.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6조 7천억에 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좋게 그쵸.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러한 좋은 실적을 예상해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었다라면은 뭐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반대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8월달, 9월달 계속 외국인들 매물 굉장히 많이 받고 주가도 한 11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 어제 하루의 움직임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고, 또한 설사 조정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타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완연히 바닥을 벗어나는 우상향 움직임 자체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주를 중심으로 유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환율에 대한 효과가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뭔가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뭐 하루에 몇천억씩 사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아주 공격적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건은 뭐 이제 4분기겠죠. 일단 근데 다만 4분기 실적은 다소 3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정도만 나와줘도 뭐 110만 원대, 120만 원대 주가는 분명히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대차장고 1위 종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거래량도 많고 사이즈가 크니까 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늘상 사실은 삼성전자 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뭔가 쇼커버링 이런 네. 쪽의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쇼커버링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뭐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공매도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 뭐 이 IT 쪽뿐만 아니라 건설사라든가 대구 굉장히 좀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공매도 썼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쇼커버링 물량은 당분간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랠리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의심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기면서 자동차가 먼저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IT 쪽에 서서히 움직임 나오고 오늘 또 철강까지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형주들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시장 흐름에 좀 잘 몸을 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내일부터 좀 3일 정도 연휴 있잖아요. 계획 세우신 거 네네네. 있으세요? 아니, 계획은 없고요. 저희 아저씨가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서 아이고. 있거든요. 아고, 네. 예.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빨리 좀 완쾌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가 예, 다른 건 못 도와드리고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어떻게 네네네. 구성하고 계세요? 네, 파라다이스를요. 네, 24,000원에 30% 샀고요. 네, LG전자를 9만 원 정도에 30% 샀고요. 네, LG 이노텍을 97,000원에 30% 샀고요. 네, 아가방을 7,800원에 10% 샀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 주식 100% 구성하고 계신데 지금 제일 문제가 LG전자네요. 그렇죠? 지금 네네네. 가격도 상당히 좀 절반 딱 반토막 났어요. 여기에다가 네. 비중 40%고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매수를 하신 거세요? 아, 이거에 좋다고 말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보고 샀는데 몇 년 전에 네. 사고 나서부터 계속 내린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9만 원 됐거든요. 네. 원칙은 11만 9,500원에 산 건데 물타기해서 9만 원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번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로 9만 원 만들어 놓으셨으면 예. 못해도 두고, 5년 이상은 이 종목이랑 같이 좀 이런 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지금은 이제는 좀 많이 포기 상태이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장기 보유해도 될란지 아니면은 네, 회사 전망 같은 거, 네, 매도 시기 같은 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LG전자 외에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파라다이스는 장기 보유해도 괜찮으면은 네, 장기 보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은 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이 예.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저희 진단 쭉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이 주식은 늘 시간 가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내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라는 달디단 열매를 좀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인내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부담스러운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떻게 좀 솟아낼 구멍이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밥상 좀 어떠세요? 네, 뭐 주가는 뭐 일단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서 사야 되는 건데 뭐 일단 매수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보면 지금 보유 종목군들이 전부 다가 지금은 별론데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과 그리고 어떤 주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땐 좀 나중에 받아야 될 밥상인 미래 밥상인데 미리 받은 듯해서 먼저 받은 미래의 밥상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받은 미래의 밥상. 미래가 되면, 그러니까 좀 나중이 되면 이들 종목들이 빛을 발할까요? 이 부분도 함께 좀 궁금한데 하나씩 저희가 뜯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파라다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에다 놔볼까요? 네, 일단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죠.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 네. 사태가 터지면서 좀 안 좋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몸을 낮추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메인 요리로 볼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 예. 습이요. 예, 식전 습에 한번 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4,000원에 비중 30%, 한 10%가량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 그 1월부터 9월까지의 관광객 추이 자체하고 그다음에 뭐 매출하고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뭐 사실 좀 최근에는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그 7, 8, 9월이니까 메르스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뭐 좀 심각한 타격은 분명히 입었을 겁니다. 대신 9월부터는 뭐 중국발 관광객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파라다이스의 매출이든가 아니면 영업이익 자체도 회복을 보일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라다이스가 단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지금 주가에서 어떻게 보면 파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제일 안 좋은 것들을 다 반영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림 자체를 기대를 해봐야 된다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올해 4분기나 내년도 시장이나 돼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파라다이스 쪽은 그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중국에서 아주 큰 손들이 많이 입국을 해가지고 또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돈을 많이 써줘야 해당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청자분께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영종도 하고 뭐 송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 지역하고 그밖에 어떤 뭐 유명한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에 카지노 설립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GKL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의견들을 본다면은 결국에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앞으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증설 효과 자체가 지금부터라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그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대신 이제 그 시기가 뭐 시간적으로 한 뭐 몇 년은 남았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면은 결국은 그러한 그림을 기대하고서 보유하시는 전략은 뭐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좀 세워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단기, 장기 좀 함께 주시죠. 일단 장기로는 그 파라다이스가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증권사들의 호평을 얻고 그다음에 앞으로 증설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반영을 했을 때 한 35,000원 내외권의 목표 주가를 대부분 제시를 했거든요. 네. 뭐 그렇다라면은 한 35,000원에서 한 4만 원 수준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 한번 예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목표 주가는 그렇게 빠르게 올해 하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셨던 가격 부근대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한번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투자에게는 보유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권이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드렸는데 뭐 장기 관점에서 보유를 하실 거라면은 제가 드리는 22,000원의 손절 가격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여유 있게 1, 2년 쭉 더 본다면 얼마까지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35,000원에서 한 4만 원 수준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장점이 그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좀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이 잘 참는다, 인내를 한다라는 점은 또 무기로 삼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단기적으로도 좀 일찍 정렬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이어서 가장 문제적 종목입니다. LG전자. 시청자분의 매수가 9만 원을 듣고 지금 게시판에서도 다소 술렁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45,000원 근처에서의 다소 부진한 흐름인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될까요? 예, 일단 주가 상으로 보면 네. 상했죠. 반토막이 그렇네요. 났으니까. 상했다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좀 상한 것 같은데 네. 워낙에 안 좋은 뉴스가 많았던 만큼 또 기업의 어떤 내용 자체가 좀 개선세를 보여준다라면은 단기간에 예전에 영화를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등치가 있으니까 약간 상한 우리 스테이크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네, 이 종목도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만 원 근처에서 막 움직임 나타나고요. 예전에는 이 LG전자에서도 새로운 휴대폰 나오면은 뭔가 좀 대서특필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LG전자 최근에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한 7조씩 벌어들이는데 이 기업은 지금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특히나 이제 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기업의 어떤 향후 먹거리들을 고민을 하면서 바이오니 이런 거 많이 하는데 L전자는 사실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성장성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신사업이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또 그런 것들도 크지 않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도 지난 향후 이전에 한 2, 3년간의 좀 암흑기를 많이 겪었다라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실적 자체가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회복세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원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환율 효과도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자동차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단이 되고요. 이 LG 그룹 자체가 이제 LG 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2차 전지 사업 쪽은 이제 빛을 좀 보려고 하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LG 그룹이 알게 모르게 자동차 부품 사업 쪽에 대한 진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장 사업에서는 LG 이노텍이 이미 진출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 단위의 매출액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사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무인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좀 이제 뭔가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무인 자동차 시장,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한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 특히 일본은 2020년도에 있는 올림픽에서 22년도 올림픽에서도 이 무인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LG 그룹 자체가 뭔가 새로운 핵심 사업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이것이 뭔가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게 있냐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그거는 또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규 사업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보다는 조금 최소한 한 2, 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을 가지고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도 꽤나 오래 이 종목과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데 조금 더 시간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전자 그러면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과 투자 의견은 사실 이러한 자동차 부품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일단 배제를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거둔다라면은 당연히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10만 원대 이상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 자체는 아직은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올해 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전기전자 사업부를 포함해서 실적의 호전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투자 의견 자체는 보유를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기술적으로는 한 5만 5천 원권 정도까지는 최대로 이번 올해 동안은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매 가격은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또 오랜 동안 함께 오신 종목은 또 미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잘 버티셨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종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을 받다 보면은 재미난 공통점이 가끔은 보여요. 어떤 시청자분은 한화그룹주를 좀 선호하시고요. 어떤 시청자분은 또 롯데그룹주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LG그룹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G그룹이 현재 포트 비중에서 60%나 되는데 하나 더 LG이노텍 이번에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LG이노텍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해당 기업이 최근에 주가 도형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해당 업체도 결국에는 올해 3분기보다는 4분기 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도 하락세는 뭐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한적인 하락이라면은 뭐 샐러드 가볍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LG노텍 그래도 뭐 다른 LG 그룹주들보다는 실적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기대감이 있다. 앞서서 네. 살짝 멘트가 나왔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그 3분기도 당초 한 700억대 영업이익 전망에서 조금 뭐 최근 한 달 동안을 보면 좀 많이 낮춰졌습니다. 왜냐하면은 LED TV용 패키지가 부진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쪽이 주력이긴 하지만 그 주력을 제외하고서 이제 그 LED TV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가시적으로 뭔가 크게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당초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하향 조정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현재 어떤 주가를 하락시키고 또한 뭐 메이저 격에 있는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이 조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주 원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부진한 3분기 실적이 공개되려고 하는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본격적인 어떤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업체가 내년도에는 이 자동차 전장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조 단위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본격적인 어떤 실적의 회복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도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였던 가격이 아주 높은 가격대는 아니고 또한 이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도 손실입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4분기 때까지 본다라면은 매수하였던 가격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년도 시점까지 조금 더 이연을 해서 가져간다라면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에서 한 20% 정도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보여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연내 내지는 뭐 가까운 한두 달 내적으로 본다면은 한 10만 원권역을 목표를 삼으시는 게 좋겠고 손절매 가격은 8만 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LG전자나 LG이노텍 모두 다 이번에 발표될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눈높이를 낮추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네. 이 부진한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한 차례 좀 출렁거린다거나 이럴 위험은 좀 없을까요? 일단 이미 그 부진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정도만 나와준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약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이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종목 다소 좀 사이즈가 작은데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로 식탁을 좀 완성해 볼까요? 뭐 그래도 해당 종목에서 수익률이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네. 예. 스파게티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을 지금 7,800원에 사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11,0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수익을 잘 내고 계신데 다만 아쉬운 점이 현재 비중이 가장 작아요. 10% 정도의 비중을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뭔가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유아용품이 진출하게 된다면은 뭔가 좀 주가에 어떤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확신이 좀 갖고 매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중국 시장 진출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뭐 사실 중국 간다라고만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를 받고 실적도 나쁘지 않게 가시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해당 기업이 실적보다는 뉴스 소식에 좀 민감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한 자녀 정책이 아니라 두 자녀 정책을 쓴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장려책이 나오게 되면 해당 업체 주가가 막 폭등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유아용품 관련돼서 뭔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뉴스 플로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꾸준하게 어떤 상승세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또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올랐던 것만큼 더 많이 오르겠지 이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좀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중심의 어떤 메이저 쪽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단기간에 있어서의 뭐 하락 쪽으로의 큰 변동성이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상승 부분이 많았던 만큼 추가 상승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 종목이 좀 궁금한 게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 중국 현재 기업들의 지분회사들이거나 혹은 M&A를 해서 현지 진출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초록뱀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이 중국계입니다. 이 부분 좀 수혜를 기대하는 건 약간 좀 너무 먼 얘기일까요? 근데 이미 대주주가 중국계로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다른 또 어떤 M&A를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좀 불가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뭐 발언 자체는 뭐 제가 볼 때 긍정적이긴 한데 뭔가 그런 것들을 대해서 뭐 지원책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그 플레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어떤 그 발언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뭐 제가 볼 땐 관련돼서 오늘 주가가 올랐다라면은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지. 그러면 해당 기업이 뭔가 M&A를 앞으로 시도를 하거나 좋아지겠구나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가방 컴퍼니 가격 전략 좀 세워볼게요. 네, 일단 투자에게는 비중 축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그 최근 몇 달간 보면은 번번이 밀렸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한 13,000원 내외권역에서 계속적으로 고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재료라든가 뉴스 플로우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13,000원권역을 전후한 가격대에서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래쪽에 11,000원권이 하향 이탈하는 것도 사실 최근에 거래량 봤을 때는 뭔가 좀 꺼름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권 하향 이탈도 좀 빠르게 손절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이죠. 예, 현금화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올해 시세 분출하기 전쯤에 이 종목을 좀 일찌감치 사두신 것 같아요. 한 3월 달쯤부터요. 그리고 나서 15,000원대에도 안 파셔서 눈높이가 좀 높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게요. 이 종목을 좀 더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13,000원에서 좀 일찍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중에 같이 움직였던 이제 PER 높은 종목군이라든가 중국 진출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에 좀 같이 편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거는 좀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개의 종목 진단을 해봤는데요. 지금 좀 손실이 큰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약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 약간의 투자 습관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오늘은 2,000선 내외권역하고 내일도 휴장이니까 아마 내주 초반까지는 2,000선을 어떤 지지를 하려고 하는 타진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만 결국엔 하반기에 뭔가 시장의 변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며칠 상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떠나갔던 외국인은 돌아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연내에 연고점을 새롭게 써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엔 내년도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꽃놀이 패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수 상승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실적이 좋은 대형주 쪽에 대한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만 내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 뭔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을 골라 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IT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건설업종군들 또한 주요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격에 있는 종목군들이 거기에 속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번외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뭔가 좀 귀가 솔깃한 얘기를 들어서요. 내년도 장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시나 봐요. 네, 일단 금리 인상 이후의 시장은 항상 좋았었고 또한 중국이 지금 사실 굉장히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PMI 지표 같은 경우 6년 이래 최저치 이렇게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면은 올해 3분기나 4분기가 아마도 중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조금 좋아진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일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입니다. 좀 사놓고서 기다리시는 전략을 자주 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마냥 덮어놓는다고 이것이 맛있는 된장이나 간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좀 뭔가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주변 상황도 좀 봐주셔야지 이 종목이 그 정성을 먹고 수익을 쌓아 올리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 좀 중간중간에 종목에 대해서 뉴스들 그리고 흐름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요. 가격 전략 다시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종목 약간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는 판단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에 손절 라인 22,000원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좀 주가 움직임 잘 보셔야겠고요. 혹시라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3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LG전자입니다. 이 종목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50%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비중도 큰데요. 이 종목이 이제는 좀 바닥은 지나갔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등의 목표치 55,000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노텍 역시나 보유 의견이고요. 내년도 실적은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손절 라인 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방컴퍼니 지금 현재 수익권이세요. 한 50%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이제 슬슬 수익 실현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11,000원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자,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네, 오늘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포트폴리오는 그 인내심을 약간 배신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고르시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추천이 나왔다고 바로 딱 사시고 이러지 마시고 좀 종목 추천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고 뜯어보시고 뉴스 체크하셔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좀 쌓고 쌓아온 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신 이후에 좀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서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심심타파 주제 궁금하신가 봐요. 게시판에 정답이 한번 나와서 저는 이미 김이 샜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거의 들어와 있으신 것처럼 딱 맞춰주셔가지고 저도 흠칫 놀랐는데요. 이제는 좀 뻔한 거 말고 좀 다른 거 해보려고요. 게시판에 또 그런 얘기 그리고 종목 LG전자 다소 좀 안타까운 마음 있으신가 봐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올려주셨고요. 지금 YG 양현석 대표 관련된 뉴스 나왔나 봐요.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사옥 불법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이 부분이 좀 걸렸다라는 내용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옥 무단 증축 혐의로 입건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주가에는 아직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도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국 관심 많으시죠? 긴 연휴 끝내고 오늘 문을 딱 열었고요. 오전장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 문을 닫았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현재 흐름만 간략하게 좀 체크하고 심심타파로 넘어갈까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3.8% 상승하면서 3,168선에서 오늘 오전장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좀 크게 올라주면 우리도 같이 좀 덩달아 오르면 좋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는 못하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네요. 그럼 오늘 심심타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심타파 제가 지금 가을님 맞춰주셨어요. 가을님이 맞춰주신 그 주제가 맞습니다. 은하수님께서도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시의성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심심타파 주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 좀 눈에 띄는 주제 바로 한글날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내일 한글날 빨간 날이어서 이 연휴가 됐습니다. 한글날 사실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라는
의미하는 의미가 좀 더 크게 약간은 좀 퇴색돼 버렸는데요. 이 한글, 요즘에는 또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외계어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변형된 신조어들이 상당히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고유의 한글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반성을 하면서 오늘 한글날 주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일까라는 그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딱 사진에 이 늠름한 세종대왕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세종실록에 써있는 내용대로라면요. 세종 28년 1664년 음력 9월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이에요. 지금 현재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왜 그럴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지금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지금 좀 약간은 낯선 한 인물이 보이시죠? 바로 한글학자,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이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연구회와 이 신민사가 음력 9월 29일에 훈민정음 반포 8회갑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는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옆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있는데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10월 29일 정도에 이 부분이 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조선어학연구회에서 이 해례본을 만들어서 발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날을 9월 말쯤에 됐다고 하는데요. 음력으로 9월 말이니까 이 부분을 양력으로 좀 바꿔서 계산을 해보니 10월 9일이 됐다고 합니다. 1600년대에 이렇게 훈민정음이 좀 나왔었고요. 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좀 반포를 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전해지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뭐 아래하라고 하죠. 이렇게 점 찍는 그런 모음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좀 변형을 거쳤고 최근 들어서는 또 맞춤법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래만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씁니다가 아니라 읍니다라고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자장면과 짜장면 두 개가 또 함께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현재 한글도 계속해서 좀 진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글날도 서서히 시간이 바뀌면서 10월 9일로 고착화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945년 10월 9일이 한글날로 제정이 돼서 법정 공휴일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1991년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빨간날에서 제외가 됐었죠. 이랬다가 최근에 2012년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빨간날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죠.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빨간날로 연휴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그리고 많은 이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내일은 좀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옆에 좀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또 한글을 하니까 상당히 좀 예쁘네요. 요즘엔 또 한류가 상당히 붐을 타면서 다른 나라, 해외 많은 이들도 우리 한글을 배우려고 찾아오고 또 현지에서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하던데 우리 또 옆에 있는 그런 한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한글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한글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막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게시판 내용을 좀 쑥쑥 보느라고 오늘 종목을 몇 개 못 봐드렸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좀 진단해 볼게요. 게시판에 8501번님 종목 오랜만에 올려주셨네요. 지금 크루셜텍 신청해 주셨고요. 15,7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현재 주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크루셜텍. 과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울산으로 가볼 거예요. 유한타증권 골든센터 울산 지점에 김용학 대리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크루셜텍 지금 매수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크루셜텍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BTP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트랙패드 이제 지문 인식 모듈 관련해서 삼성페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이 많이 되면서 올해 7월 달부터 주가가 좀 10,000원대 근처에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뭐 작년까지 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3분기부터 좀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좀 턴어라운드의 주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좀 주가의 양상이 14,000원, 17,000원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좀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좀 박스권 매매가 지금 좀 유효하다는 좀 판단이고요. 지금 박스권 한 중간쯤 15,7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쨌든 좀 60일 이동 평균선을 좀 무너뜨리고 끝낸다고 하면 박스권 하단이 14,000원 구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그래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뚜렷한 부분은 아직은 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박스권 매매에서의 중심선 14,000원, 17,000원 구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골라봤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역시나 좀 IT 쪽이에요. 6439번님께서 지금 게시판에 신청해 주신 종목이고요. 테크윙입니다. 1,7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을 지금 30% 담아주셨는데요. 테크윙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큰 손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약 한 8%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과연 이 종목은 또 원금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김 대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매출도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작년 100억대 대비해서 이번 2분기에만 78억 영업이익을 내면서 상당히 실적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이쪽으로 목공정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좀 마이크론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크윙에게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분기까지 어쨌든 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좀 상방향을 그리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8월 달부터 일단은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지선은 9,700원 이전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하락을 하더라도 9,700원대 이 구간에서 지지만 테스트가 확인만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12,000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9,700원대 무너진다고 하면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좀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종목들 포트폴리오 고민들 쭉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이어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 편하게 좀 연휴 보내시라고 시장이 좀 도와줬으면 싶었는데요. 오늘도 영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재 코스닥이 저점을 좀 낮추고요. 코스피 지수도 약간 좀 불안불안하게 빨간불 파란불 옮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지금 나란히 좀 마이너스권이네요. 오늘도 지금 게시판에 빨강님이나 굴룩굴룩님의 글도 제가 좀 내내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휴 좀 푹 쉬시고 다시 재정비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더 큰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만나요.